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목포와 여수에서 추가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에서는 모두 6건의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3건이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광주 전남에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빛고울 노인건강타운 근처에 문을 엽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이 올해 생산 목표를 53만 대로 잡은 가운데 지난달 생산량이 1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후학교에서 가짜 졸업장을 받고 피해를 봤던 장애 학생들이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의 류마티스나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오늘 문을 엽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 지역 현실을 보면 좀 늦은 감도 있지만 규모가 전국 최대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80살 조삼심 할머니는 20년 전부터 고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리에 모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끔찍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오른 다리 수술한 지는 지금 7년 접어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리가 아파갖고 나장 살려주라고 딸내보고 그렇게 해갖고. 하지만 할머니와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한 건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녀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이 밀려 있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병실도 좁고 오래 여기서 있고 싶은데 또 형편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류마티스나 퇴행성 관절염 등 노인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전국 최대 규모로 광주 전남에 생겼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가 계획을 세운 지 5년 만이고 전국 5번째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빛고울 전남대병원에는 120명의 전문 인력과 최첨단 장비,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인 216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각 층마다 마련된 재활시설과 환자에 맞춤한 다양한 물리치료 시설도 돋보이는 점입니다. 관절이 아프면은 그것을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로 할 것인지, 그냥 또 재활로 치료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 곳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바로 근처에 빛고울 노인건강타운이 있어 노인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에 들어서는 전문병원에 노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이 올해 생산 목표를 53만 대로 잡은 가운데 지난달 생산량이 1월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44,410대로 1월 중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광주 2공장 증산 합의에 이어서 최근 3공장 봉고트럭 증산의 노사가 합의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올 목표 53만 대 달성에 이어서 기아차 광주 공장의 62만 대 증산 프로젝트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남도의 토지 면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남학 신도시 면적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도내 토지 면적이 고흥만 간척사업 준공과 광양 부두조성 사업 등에 힘입어 34제곱킬로미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면적은 남학 신도시의 2배, 여의도 면적의 12배 정도에 이릅니다. 전남도의 토지 면적은 경북과 강원에 이어 3번째로 필지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원유 유출 사고 발생 여째 뜹니다. 여수 앞바다와 해안에서는 아직도 방제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름 유출 현장과 3km 떨어진 여수시 신덕동 해안입니다. 밀려오는 기름띠는 줄었지만 해안의 돌과 자갈은 아직도 기름 범벅입니다. 사고 지점 인근 해안에서는 돌과 자갈에 붙은 기름기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민관 천여 명이 투입됐고 해상 방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은 사고 지점에서 14km 떨어진 남해대교까지 기름띠가 형성됐고 여수 지역 해안 14,000제곱미터가 오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방제에 나섰던 어민들은 유증기로 인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난리도 난리 아니죠. 근데 그 지름을 맡으면은 막 길가에 다니다가도 어지러지르게 그냥 자빠질라 하고 밥맛도 없고 막 속이 그냥 그 지름 맛을 칵 마시면 그 자리에서 막 바로 토할 것 같고. 해양수산부는 시설주인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한 다음 선사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피해 보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피해 대책 협의 회의를 열고 보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어제 민주당에 이어 오늘은 새누리당이 여수 기름 유출 현장에서 자원봉사에 나섭니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와 주영순 전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여수 3일동 신덕마을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업 피해 현황과 방제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입니다. 목포와 여수에서 각각 추가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무안에서 4만 마리의 토종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닭 8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농장주가 신고한 데 이어 여수 신항 부근에서도 물오리들이 죽어있는 것을 여수 기름사고 방제 작업에 나선 주민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6건의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 중 3건이 고병환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유력한 출마 예정자들은 아직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현직을 던져야 한다는 부담이 우선 큰 것으로 보이고 정치 상황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군 가운데 예비후보로 등록한 입지자는 통합진보당의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과 이석형 전 한평군수 2사람뿐입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첫날에 저는 하는 게 저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예비후보의 공통점은 버려야 할 자리가 없다는 것.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그 전에 현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이미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 국민 일반의 눈으로 볼 적에 미적거린다 하는 느낌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퇴 의사를 김한길 대표에게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버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장 출마 선언을 앞둔 이용섭 의원도 언제 예비후보로 등록할지, 의원직은 언제 사퇴할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겨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국회의원직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7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느라 민주당이 사퇴를 말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직인 강훈태 시장은 직위를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윤장현, 김혜석 두 공동위원장은 창당 준비와 세력 확산이 더 급하기 때문에라도 당장은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합법적으로 선거운동 기회를 주겠다는데도 한사코 마다하는 이런 상황은 예비후보 등록 제도의 취지를 무색해 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여서 예비후보들은 당분간 오리무중 속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과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홍보물이나 전화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을 작성해서 매 세대 10% 범주 내에서 발송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 판매할 수 있는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올해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 조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투표용지의 이름 순서가 정당 공천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종전의 세로 열거 형태를 가로 열거 형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교육감 직선제 존폐 여부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도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게 하자며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유권자들도 지금 정확하게 교육감 선거 제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한다거나 후보를 보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광역의회 교육의원을 폐지할지 유지할지도 여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특위의 가동 시한은 이달 말입니다. 오리무중 선거판을 마무리 져야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용섭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한편 선거에 나서는 각오를 다질 예정입니다.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 경선에서는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강훈태 광주시장과 이 의원이 4년 만에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됐습니다. 4년 전 경선에서는 0.45%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를 구치소로 활용하겠다는 법무부 계획에 반대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 통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으로서 광주교도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민주주의 역사를 보존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김대중 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대안으로 주장했습니다. 쌀 도정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 같은 부산물들, 사료 등의 용도로 시중에 유통됩니다. 그런데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들이 이 부산물을 구매할 업체 선정 과정에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을 찢는 마지막 과정에서 생기는 쌀겨. 부드러운 분말 형태로 기름의 원료나 사료로 쓰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정량이 모이면 유통업체를 통해 바로 판매되는데 지난해 이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에서만 690톤, 1억 7천만 원 상당이 팔렸습니다. 문제는 쌀겨 유통업체 선정 방식. 이 농협의 경우 지난해 7월 공개 입찰 대신 임의로 4개 업체를 선정해 참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쟁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오히려 더 싼 가격을 써낸 업체가 계약을 따냈습니다. 재료 낮은 가격인데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제안서 그 내용이나 또는 그 제안의 그 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은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해당 농협 측은 희망 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석연치가 않습니다. 사정은 전국 150여 개 농협 미국 처리장 대부분이 마찬가지. 부수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객관적 기준 없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큰 이문이 있는 그런 이권 사업이 아니니까 문제. 지역하고 많이 연계해서. 대부분 그런 아름으로 시키면 와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아니면. 농협 중앙회는 미국 처리장은 별도 법인이어서 규제를 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하학교에서 공부하고도 가짜 졸업장을 받았던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공립학교인 선우학교는 오는 14일에 열리는 졸업식에서 인하학교 졸업생 가운데 13명에게 명예 졸업장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학력 인정이 안 되는 인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장까지 받았지만 졸업장이 가짜로 드러나 취업과 사회 진출에 피해를 보았던 학생들입니다. 법원 인사에 따라 광주 고법원장과 지법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장에 방극성 전주지법원장을 임명하고 광주지방법원장에는 장병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방신임 고법원장은 전북 남원이 고향으로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장신임 광주지법원장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5) 하계유대회가 본격적인 실전체제에 돌입합니다. 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닷새 동안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감독위원회 점검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에는 감독위원회 회의, 다음 달 14일에는 집행위원회, 조정위원회 회의 등 3월 한 달 내내 광주에서 유대회 관련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다음 달 17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하는 PCU 포럼에는 70여 개국에서 250여 명이 참석해 교육과 문화, 스포츠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조직위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달빛 동맹 관계인 광주시와 대구시가 동맹의 상징으로 다음 달에 각각 시민의 숲을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북구 오룡동 영산강변 대상공원 안에 대구 시민의 숲을, 대구시는 달서구 두류공원에 광주 시민의 숲을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숲에 대구 팔공산의 돌로 팔공산을 형상화하고 대구시는 무등산 돌로 무등산 상징석을 세웁니다. 광주 전남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대금이 전달에 비해 각각 39.54%와 27.9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래량은 9,736만 주가, 거래대금은 4,379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올 들어 11억여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달 문화부가 실시한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공모 프로젝트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소촌 농공단지에서 아트힐링스쿨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문화부의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확보해 문화인력 양성과 문화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남대학교가 우리 땅 독도수호 특별전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땅 독도수호 특별전은 호남대가 독도수호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다양한 자료를 선보이는 전시 행사입니다. 호남대학교는 전시회에 나왔던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고지도와 공식 문서, 독도 생태 사진 등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봄방학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눈높이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봄방학 미디어 교육은 겨울방학 때 찍은 사진으로 나만의 포토무비를 만드는 프로그램과 영상이나 라디오 제작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은 오는 24일부터 진행되고 포토무비 만들기 수강생은 오는 9일까지, 제작체험 수강생은 오는 11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